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사연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대중 목욕탕을 운영하며 직접 세신 일도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돈 한 푼 더 벌어보려고 세신 일까지 배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고되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인생의 어려움과 걱정들도 떼수건으로 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살다 보니 별별 일을 다 겪고 잊고 싶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미뤄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이곳에 보내 조금 잊어보려고 말이죠. 그럼 제가 겪은 일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 시절에는 다 그랬겠지만 저와 남편은 어른들께서 정해준 대로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을 했었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자기보다 한참 어린 제가 꼬맹이로만 보였는지 뭐든 해주려고 하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남편을 만나며 어릴 때도 못 해본 투정을 부리며 복에 겨운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남편과 자식까지 낳고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가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는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목욕탕을 물려받게 됐어요. 당시 남편은 직장 다니던 회사원인지라 목욕탕 운영에 전념할 수 없었고, 전업주부였던 제가 남편 대신 목욕탕을 운영하게 됐죠. 남편은 그런 제가 걱정됐는지 틈만 나면 저를 도와 목욕탕 일을 대신 해주곤 했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또 주말마다 나가서 목욕탕 관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걱정하고 도와주던 남편이 저는 늘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혼자 목욕탕 청소를 하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하필이면 혼자 있어 늦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남편은 회복 후에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됐을 무렵쯤이었네요. 그 후 저는 거동이 힘든 남편 대신 홀로 목욕탕을 운영하며 집안의 가장이 돼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목욕탕 덕분에 저희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여의치 않게 됐어요. 점점 늘어나는 대형 목욕탕들에게 손님을 뺏기며 밀려났고 사람들이 전처럼 목욕탕을 찾지 않게 되자 벌이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하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직접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세신을 하기 위해 세신 학원까지 다니게 됐어요. 다행히 남편이 앉아서 카운터 정도는 봐줄 수 있었던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카운터를 맡겨두고 혼자 모든 목욕탕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런 저를 두고 말이 많았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하냐며 저는 어느새 동네에서 독한 여자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하긴 그것도 그럴 것이 혼자 남탕 여탕 오가며 장사를 하다 보니 진상 손님들과 싸우는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도 버티기 위해 더 악바리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부끄럽지도 후회되지도 않았습니다. 나 하나 그렇게 고생해서라도 우리 남편과 아들을 챙길 수만 있다면 저는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저를 도와주다가 쓰러져서 장애를 얻은 남편에게 늘 미안했고 그런 집안 사정에 어린 나이부터 엄마 손도 못하고 혼자 자라야 했던 아들이 늘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자고 일을 해야 했던 거지만 그런 이유로 아들을 챙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있는 아들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철든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부모의 빈자리가 컸을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며 늘 제 걱정을 덜어줬죠. 그러고는 좋은 성적으로 의대까지 합격하게 됐어요. 그만큼 해주지도 못한 것 같은데 알아서 잘 자라준 아들이 대견스러웠던 저는 더 이를 악물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자식이 돈 걱정할 일 없게 열심히 살아왔죠. 그렇게 아들은 의사고시에 합격해 공중보건의로 복무 후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의사가 됐으니 저도 더 바랄 게 없었고 남은 건 이제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장가 갈 때 마지막으로 한몫 해주고 싶은 욕심에 그때까지도 열심히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 목욕탕 운영 중 최고의 진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홀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진상들을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악으로 기억되는 진상이었죠. 그 진상은 등장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은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아서 카운터 뒤 작게 딸린 방에서 쉬도록 두고 제가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녀로 보이는 두 여자가 찾아왔죠. 목욕탕을 온 건지 패션쇼를 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화려하게 꾸미고서 말이에요. 그리곤 딸로 보이던 그 진상년이 대뜸 가격표를 보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목욕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름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이거 잘못 적어놓은 거 아니죠? 목욕탕 오랜만에 오셨나 보다. 요즘에 이 가격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주변 목욕탕들 다 이 정도 받아요.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덜 받고. 그리고 시설은 오래돼도 주기적으로 관리받고 있으니까 크게 나쁘지도 않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 수준에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망설여지면 저기 쭉 나가서 상가에 있는 찜질방으로 가세요. 거긴 마음에 들 거예요. 이 아줌마 되게 웃긴 아줌마네. 아줌마,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 마음이지 왜 아줌마가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둬요? 그리고 돈 벌 생각 없어요? 손님 가려서 받으려고 하네? 여기 이용할 거니까 열쇠나 줘요. 카드 되죠? 아주 가끔 동네 사람이 아니신 분들 중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가격을 가지고 뭐라 할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시절 목욕비를 생각해서 그러시기도 했고 형편이 어려워 당장 단돈 1,000원이라도 아끼고자 억지를 부리는 거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이도 젊고 옷도 고급으로 입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니까 뭔가 싶었죠. 또 나이가 제 아들뻘 정도인 아가씨가 말을 언짢게 하니 인상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손님들은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목욕탕 이용하다 다쳤다면서 돈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카운터를 부탁하고 여탕 정리를 하는 척 두 모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모녀의 진상짓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죠. 탈의실에 들어온 두 모녀는 가방에 챙겨온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딸로 보이는 아가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욕탕이 떠나가라 통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머, 기집애. 진짜 오랜만이다. 뭐 한다고 연락이 뚝 하고 끊겼니? 그래도 얘 나한테 연락은 했어야지. 진짜 너무 서운하네. 안 그래도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하고 싶었는데. 어머,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내 소식이 벌써 거기까지 퍼진 거야? 그래, 나 곧 결혼할 것 같아. 아주 좋은 신랑감 얻었거든. 아니다, 좋은 호구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나 시집 잘 가게 됐어. 남편 될 사람? 뭐 다 보통인데 직업이 의사라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니? 사랑?
얘, 너도 이제 나이가 그만큼 먹었으면 알잖아.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랑보다 중요한 게 돈이고 명예야. 난 그걸로 만족하고. 어? 남편 집안? 남편 집안은 별 볼 거 없더라고. 무슨 음식점 하는 것 같던데. 뭐 그이가 탕탕거리는 거 보니까 그냥 작은 동네 음식점 하나 봐. 나도 남편이 말하는 건 관심이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해. 그리고 바로 전에 말했듯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내가 그 집안 사람 될 것도 아닌데. 난 의사 사모 되려고 결혼하지 그 집 며느리 되려고 하는 결혼 아니야. 노인네들 어떻게 상대하니? 안 그래도 의사 아들 만들었다고 나한테 있는 대로 시켜먹을 생각일 텐데. 남의 얘기였지만 한숨이 나오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남자 측 집안에서는 저런 개망나니 같은 며느리의 속내를 알고 있나 싶어서 말이죠. 저도 의사 아들을 두고 있으니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며느리 드릴 때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어쨌거나 그 후로도 아가씨의 시끄러운 통화는 계속됐고 그럴수록 탈의실에 있던 손님들은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려고 했는데 때마침 통화를 끊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통화를 끄는 아가씨는 곧바로 자기 엄마와 큰 목소리로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결국 다른 손님과 사달이 났죠. 엄마, 진이한테 연락 왔다? 진이 기억하지? 내가 네 친구들을 어떻게 다 기억해? 그나저나 너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 그러다 네 시부모 될 사람들이 너 꼴값게 보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엄마 딸 못 믿어? 내가 시부모 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겠어? 받아도 사랑을 받지. 아,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아유 저기요. 내가 통화하는 것까진 이해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하다 싶어서요. 여기 두 사람만 쓰는 곳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좀 낮춰서 말해주세요. 뭐야? 우리가 목소리가 얼마나 컸다고 시비를 걸어와? 시비? 저기 아가씨 말 조심해요. 내가 또래도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니까 왜 내 친구도 아니면서 깜빡이 없이 시비를 걸어와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말 조심은 지나 할 것이지. 사람 열받게 하고 있어. 지? 야, 너 뭐야? 뭔데 어른 보고 지지거려? 그럼 야라고 불러줄까? 아니면 욕이라도 갈겨줘? 싸움이 커질 것 같아 단골이었던 언니들 도움까지 받아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렸어요. 그리고 두 모녀에게 돈까지 쥐어주면서 목욕탕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그 기분 좋게 목욕하려고 오셨는데 이런 일 생겨서 어떡해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탕에 왔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마음이 좋지 않네요. 아무래도 저분도 계속 여기 남아 계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아직 탕에 들어가시기 전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제가 목욕비 돌려드리고 그쪽 탕값까지 얹어서 드릴게요.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탕에 오셨다가 기분 나쁘신 일 겪게 돼서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다른 곳 비용까지 준다고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바란 건 아닌데. 하긴 뭐 전현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싸움만 날 뿐이니까 업장에서도 그게 낫겠네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그 진상인 년과의 일을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우리 목욕탕으로 찾아왔어요. 그래도 이번엔 다행히 두 진상인 모녀가 바로 씻으러 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탕 안에서 호출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진상짓을 하려고 날 부르나 싶어서 걱정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됐죠. 무슨 일 있으세요? 여기 때 밀어주는 아줌마 어디 갔어요? 아, 제가 세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여탕 안에 있는데 오늘은 카운터 봐주는 남편이 병원에 가서 제가 카운터 보고 있어요. 아줌마가 떼도 민다고요? 주인이 떼밀이까지 하는 건 처음 들어보네. 어쨌든 때 좀 밀어주세요. 아니, 죄송한데 오늘은 카운터 때문에 제가 세신 일을 못해요. 죄송해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시원하게 차려드릴게요. 그니까 때를 안 밀어준다고요? 진짜 가지가지하네.
아줌마,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여기서 한 짓 있다고 일부러 때 안 밀어주는 거죠? 상대 안 하려고. 아유, 아니에요. 진짜 카운터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진짜 여기 올 때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네.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또 진상짓을 부릴까 싶어서 결국 제가 옷을 갈아입고 아가씨의 떼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통 때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더 오래 관리해줬습니다. 괜한 소리 듣기 싫어서 말이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 세신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진상짓을 하더라고요. 뭐야? 이게 끝이에요? 때 나온 것도 없는데? 때가 안 나오긴요. 그 죽은 각질들 싹 정리해드렸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때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진짜 안 되겠다. 뭐 제대로 된 게 없네? 아줌마가 어떻게 먹고 살든 그건 내 할 바 아닌데 양심은 있어야지. 이런 거 원래 세신 배운 사람이 해야 하는 거 몰라요? 아줌마처럼 아무렇게나 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세신 교육원도 다녔고요. 자격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분은 제가 지난번 일이 죄송스러워서 특별히 다른 관리까지 해드렸고요. 그럼 내가 없는 소리라도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떼미는 걸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왜 몰라? 차이가 나니까 말하는 거지? 진짜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러고도 돈을 받겠다고? 그럼 다시 해드릴게요. 마음에 들 때까지 할 테니까 다시 누우세요. 지금 또 떼밀면 내 피부 어떻게 할 건데? 나 고급 피부샵에서 관리받고 있는데 아줌마 때문에 관리받는 피부가 엉망됐잖아. 근데 또 밀겠다고? 아줌마 미쳤어? 말에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아깐 때가 충분히 밀리지 않았다고 하더니 제가 만족할 때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번엔 자기 피부가 망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망가졌다고 했죠. 뭐 어쩌라는 건가 싶었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왠지 또 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겨우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젊은 아가씨가 이러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모르겠는데 몸에 걸치는 건 비싼 것들로 걸치고 있었으니 뭐 이런 거지 같은 진상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냥 제가 한 번 더 숙이고 이번 일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똥을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미친년 상대해봤자 미친년 될 뿐이었으니까 그냥 보내주기로 한 거죠. 그럼 제가 실력이 모자란 것 같네요. 나이 드신 분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젊은 분 피부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요.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하니까 돈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할 것이지.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이만 가봐요. 난 아줌마 때문에 달아오른 피부 좀 진정시켜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래서 실소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그년이 봤더라고요. 곧바로 제게 그 실수의 의미를 따져 물었습니다. 뭐야? 지금 나보고 비웃은 거 맞지? 왜 그렇게 웃는데? 설마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웃은 거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무시를 하긴 왜 무시를 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야, 낡아빠진 목욕탕 하는 주제 날 무시해? 인연이 미쳤나? 너 손님 무서운 줄 모르지? 나한테 당해봐야 손님 무섭다는 걸 알겠지.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저기요.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탕에 피해 주는 거 봐줬더니 밑도 끝도 없이 피해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뭐 경찰이라도 불러볼까요? 불러서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증인인데 경찰 불러서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해봐요? 뭐? 경찰?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네? 그래, 부르라고!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흥분한 그년이 제 어깨를 툭툭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밀지 말라며 제게 뻗어오는 손을 걷어찼죠. 그러다 점점 미는 힘이 강해지길래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당황한 그년이 제게 욕을 하면서 절 붙잡는 겁니다. 그러더니 절 확 밀쳤어요. 저는 뒤로 넘어져 욕탕에 빠졌고요. 사실 목욕탕에서 사람 미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 바닥이 전부 돌로 되어 있으니 넘어졌다 하면 곧바로 큰 사고로 연결되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절 죽이려는 건지 있는 힘껏 밀쳤죠. 그것도 탕 쪽으로 말이에요. 이 탕이 있는 쪽은 모서리도 많고 낙차도 있어서 정말 위험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제가 발버둥을 친 덕분에 바로 물에 있는 욕탕으로 넘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다행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허리를 먼저 부딪혀 통증이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절 밀쳤던 그년이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만약 목욕탕 안에 그년밖에 없었다면 전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땐 탕 안에 단골 언니들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있어서 빠르게 부축을 받고 물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죠. 놀란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할까 싶다가 그냥 그만두기로 했어요. 신고한다고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진 않았고 이 일로 처벌을 받게 된 그년이 제게 원한을 가지고 목욕탕을 계속 찾아와서 절 괴롭히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년 엄마도 있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절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또다시 우리 목욕탕에 찾아오면 이번 일로 협박해 쫓아내야겠다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았죠. 다행히 제가 두 사람에게 협박할 일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다시 목욕탕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에 대한 제 분노가 가라앉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친 허리 치료를 받는 내내 그년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리고 가벼운 진상 손님을 겪을 때마다 그년 생각이 났죠. 그러던 중에 끓어오르던 그 분노를 단번에 잊게 해줄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저와 남편이 너무 바라던 아들의 결혼 소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고 안심했는지 몰라요. 또 기대도 많이 됐습니다.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자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될 며느리가 말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높아질 것 같아서 말이죠. 내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아이를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도 다른 집 귀한 자식이었고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사유가 아니면 결혼을 반대하지 말고 무조건 환영해 주자고 약속했죠. 그렇게 진정되지 않은 마음을 겨우겨우 가라앉혀가며 예비 며느리를 만날 날을 기다렸고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는 날이 말이죠. 그날은 전날부터 목욕탕을 쉬어가면서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했고 식탁에 올려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요리를 했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도 혹시 덜 된 건 없나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올 시간이 됐어요. 두 사람은 약속 시간을 딱 맞춰 집으로 들어왔죠. 아버지 어머니, 승현이랑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규민 씨랑 만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아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규민이 엄마 되는 사람이고 여기는 규민이 아빠. 규민이에겐 말 들었겠지만 규민이 아빠가 몸이 좀 불편해서 앉아서 맞이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줘요. 아, 네, 당연하죠.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는 무슨. 이제 우리랑 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손님을 세워두는 것도 예의가 아닌데. 그럼 얼른 들어와요. 처음 본 며느리의 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예쁜 얼굴에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연하게 하고 옷도 수수하고 단정하게 입었죠. 그러면서 그게 아주 잘 어울렸어요. 뭐라고 할까? 우리들 학창 시절의 여선생님이나 교생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단정하고 차분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인사를 하러 온 예비 며느리가 제 마음에 쏙 들었죠. 남편 눈치도 보아하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고요. 이 첫인상이 마음에 드니 괜히 더 기대감이 들었고 대화를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예비 며느리에게 묻게 됐죠. 그런데 대답하는 말마다 우리들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규민이랑 세운 계획이 있니? 특별히 세운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되도록 제가 규민 씨에게 맞추려고 해요. 규민 씨가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계속 일을 하고 자기 내조에 힘써달라고 하면 그만두려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고되더라고요. 가져야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도 크고 그래서 제가 규민 씨한테 다 맞춰주려고 해요. 이 사람이 의사로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말이죠. 아유,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뜻이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 개인의 사회 경력을 이어가고 싶어 하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전 뭐든 규민 씨한테 맞출 거예요. 병원에서 정말 고생 많은데 아내인 제가 이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계획도 전부 규민 씨한테 맞추려고요. 결혼 전 시부모에게 점수를 따려고 말한 입에 발린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듣기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이 든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내조를 최우선으로 해주고 아이 계획도 맞춰준다고 하니 올바라 보이고 좋은 가치관을 가진 것처럼 보였죠. 또 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댁에 관련된 일에도 예비 며느리는 듣기 좋은 소리만 했어요. 보통의 며느리라면 먼저 나서서 꺼내지 않을 주제를 먼저 꺼냈죠. 아유, 이거 어떻게 식사가 입에 맞았나 모르겠네. 입맛에 맞지 않은데 일부러 우리들 앞이라 무리해서 먹은 거 아니니? 남겨도 되는데.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두 분이 앞에 계신다는 것도 잊은 채로 정신없이 먹었는걸요? 혹시 정신없이 먹느라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요. 나는 억지로 먹는가 싶어서 걱정된 마음에 물어본 거야. 그리고 실수한 것도 없어. 그리고 또 실수 좀 하면 어떠니? 앞으로 한 식구 될 사이인데 편하게 행동해야지. 아유, 그나저나 고맙다. 음식 맛있게 먹어주고 그렇게 칭찬도 해줘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네요. 걱정? 무슨 걱정? 어머님께서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요. 제 음식 솜씨가 한참 모자라서 성에 안 차실 것 같거든요. 제가 어머님 안 바쁘실 때 찾아와서 그 손맛 좀 배워도 될까요? 아유, 그렇게 말해주니까 말이라도 고맙네. 근데 너무 애쓸 필요 없어. 암만 편해도 시어머니가 편할 수가 있나. 난 며느리한테 크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정말 편하게 하렴. 전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음식을 배우지 누구한테 배워요. 저도 앞으로 전주 이씨 집안 사람인데 어머님께 배워야 맞는 거죠. 제가 빨리 어머님 음식 솜씨 배워서 앞으로 있을 기념일 제사 때마다 어머님 마음 놓고 쉬실 수 있게 할게요. 아유, 그러지 않아도 된대도. 그리고 제사도 우리 죽으면 싹 없앨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린 정말 너희들만 행복하게 지내면 돼. 그것밖에 바라는 거 없어. 아니에요. 명절이나 제사가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가족들 다 같이 모일 수도 있고 집안 어른들께 감사한 인사도 할 수 있고 또 그때 아니면 언제 또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전 명절도 제사도 너무 좋아요. 아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미소가 번지는 걸 숨길 수가 없구나. 어쩜 너는 그렇게 어른들 듣기 좋은 말만 하니? 그냥 그런 집안 환경과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제가 이런 말까지 꺼내면 주제 넘은 게 아닌가 싶지만 전 가족 다 같이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도 모시면서 살고 싶기도 해요. 뭐? 우리를? 아니, 시부모랑 같이 살고 싶다고? 네. 저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어머, 이거 너무 뜻밖이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쨌든 너무 고맙다, 승연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네. 우리 아들 잘 키운 보람이 있어. 이렇게 얼굴도 마음씨도 고운 며느리를 만나게 됐으니 너무 고마워서 내가 눈물이 난다, 야. 순간 코가 찡해지면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까지 한 고생을 아들이 의사가 된 걸로 보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더 착한 며느리라는 선물로 보답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말이죠.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준 아들에게 고마웠고 또 잘 키워주시고 잘 자라준 사돈과 며느리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자 며느리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저를 다독여줬어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 제가 어머님 곁에 있으면서 그간 해오셨던 고생들 전부 대신 맡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아버님과 함께 즐기시면서 편히 쉬세요. 아시겠죠? 나랑 이이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승연이 같은 며느리를 구할 수가 있나? 고맙다, 승연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규민아, 이런 며느리 데리고 와줘서 너한테도 고맙구나. 아빠랑 엄마는 우리 규민이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매번 이렇게 큰 선물만 받는구나.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저한테 뭘 못해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의사도 되고 좋은 여자도 만나게 된 거죠. 전부 두 분께서 평생을 노력하셨던 덕분에 이렇게 마음씨 고운 며느리 얻게 된 거니까 저희한테 고마워하지 마세요. 어머님 들으셨죠? 저희가 두 분께 고마워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눈물 그만 흘리세요. 아유, 그래. 그만 찡찡거려야지. 좋은 날인데. 그래, 울지 말고 웃자. 좋은 날이니까 웃어. 좋은 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웃자 싶었습니다. 애들이 우는 저를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애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절 안아주며 달래고 있던 며느리의 외투가 구겨지며 그 안에 속살이 살짝 비쳤는데 어깨 및 가슴 쪽에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 문신을 보면서 좀 의외다 싶었습니다. 차분하고 조신한 며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여서요. 물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신과 저희가 생각하는 문신의 의미가 다르긴 하죠. 저희 때 문신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양아치나 조폭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였지만 요즘은 자기 개성이나 의미를 부여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한다고 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무슨 글귀인진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문장이겠구나 싶었죠. 그런 거 가지고 괜한 트집 잡고 싶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올바르고 고든 생각을 가진 아이인지 같이 있으면서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도 뭔가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아까 본 문신 때문인 것 같은데 며느리가 문신을 한 것 때문에 찜찜한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거였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한 잡념을 지우려고 화장실로 들어가 간단히 세수를 하려고 했는데 얼굴에 물이 닿는 순간 딱 하고 그때의 그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욕탕에 빠졌던 날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절 밀었던 년의 가슴팍에 있던 문신 말이죠.
그 문신과 방금 제가 봤던 며느리의 문신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도 똑같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기억이 떠오르자마자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때의 맨 얼굴과 지금의 화장한 얼굴이 다르긴 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를 갈며 떠올렸던 여잔데 헷갈리거나 착각할 리가 없었죠. 얼굴과 문신 외에도 목소리나 체형, 그리고 순간적으로 보이는 행동들까지 모두 다 똑같았어요. 조신해 보이는 모습과 말투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년과 며느리가 한 사람으로 겹치자 다른 기억도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년이 누군가와 통화를 나눴던 그 내용이 떠올랐죠.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났던 게 아니라 아들이 의사라서 자기가 의사 사모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등등 제 아들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만났고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때는 분명 지금의 말과 다르게 시부모님 될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모시고 살긴 무슨 만나지도 않은 시부모를 벌써부터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부모 마음에 들 자신이 있다고 했었죠. 아마 그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거짓된 모습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렇게 입을 잘 놀리는데 자신이 없을 수가 없겠죠. 어떤 시부모라도 듣기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꺼내놓으니까 말이에요. 진짜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 참하고 착한 며느리를 두게 돼서 눈물까지 흘릴 만큼 기뻐하고 있었던 저였으니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땐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배신감이 몰려왔죠. 거기다 그년이 누굽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이를 바락바락 갈고 있던 년이었잖아요. 그년 때문에 고생하고 병원비 든 값과 시간을 생각하면 당장에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년을 바로 처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때려 죽일 년이지만 아직 아들에게는 착하고 참한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제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년 입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든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아들에게 그년이 어떤 년인지 밝히기로 했죠. 그렇게 결심을 한 다음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 세수를 한 번 더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꼬리 9개 달린 그 불려울을 떠봤어요. 그런데 승연아, 너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니? 너도 알겠지만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목욕탕을 주기적으로 꼭 가야 하거든. 그래야 몸이 풀려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왜 목욕탕을... 그러니 넌 좀 빠져 있어라. 집안 여자들끼리 대화 좀 나누자고 하는데. 그리고 너 너희 아빠 일으켜드리고 스트레칭 좀 해드려. 승연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었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나저나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 너는 그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니? 당연하죠. 저도 저희 엄마랑 꼭 주기적으로 목욕탕 가서 그동안 있었던 스트레스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수다 떨면서 풀어요. 어머님도 목욕탕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저희 언제 같이 목욕탕 가요? 아유, 그럼 나야 좋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목욕탕 가는 걸 싫어하길래 큰 기대 안 했는데 정말 다행이네. 제 앞에서 태연하게 있는 그년을 보면서 절 기억하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보고 있는 건지 테스트했던 건데 그녀는 절 정말 몰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꺼낸 목욕탕 이야기에 움찔거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럼 절 기억 못한다는 건 확인했으니 이제 거짓말을 줄줄 말하게 만들고 당황 좀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같이 목욕탕 갈까? 내가 자주 가는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줌마들한테 네 자랑도 좀 하고 말이야. 몸 보여주기가 좀 그러면 인사만이라도 하자. 내가 널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저야 어머님하고 가는 거라면 다 좋죠. 근데 어디 목욕탕인데요?
이 동네는 아니고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곳이야. 그 땡땡동에 있는. 어머, 그래요? 제가 아까 땡땡동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쪽 목욕탕 여러 곳 자주 다녀요. 어머,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니? 그럼 우리 언제 한번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다. 넌 어디 다니니? 난 동원탕이라고 거기 다니는데. 네? 동원탕이요? 거기 코너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아는구나. 내가 거기 단골이야. 엄청 오랫동안 다녔지. 지금 사장님 내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장님과도 아주 잘 아는 사이고. 아, 그러시구나. 전 거긴 안 가봤어요. 거기 가기 전에 정착한 곳이 있어서요. 거긴 찜질도 하는 곳인데요. 시설도 전부 최신식인데 가격도 저렴해요. 그리고 제가 회원권 비슷하게 끊어놔서 저렴하게 다닐 수도 있고요. 저한테 그 회원권이 2개 있는데 그쪽으로 다녀보실래요? 그래? 그 동네에 그런 목욕탕이 있었어? 거기가 어디니? 네?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질 않네요. 편하게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이름을 기억하고 있진 않아서요.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말했다시피 내가 목욕탕 사장님과 친하다 보니까 그 동네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정은 빠삭하거든. 근데 그런 곳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아마 제가 다니는 목욕탕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덜 알려졌을 수도 있죠. 그런가 보다. 그럼 네가 다닌다는 곳으로 한번 가보기로 하고 내가 다니는 목욕탕에는 인사하러 가자. 뭐 어차피 금방이니까 네가 다닌다는 목욕탕 가기 전에 가서 인사만 하고 오자. 알겠지? 그 목욕탕에 제가요? 꼭 제가 가야 할까요?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제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얼굴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아서요. 제가 어른께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서. 살갑지가 않다니. 나랑 규민이 아빠한테 하는 걸 보면 요즘 너만큼 살가운 애가 어딨다고. 그건 제 시부모님 되실 분이셔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다가오시면 제가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그래? 난 네가 어른들도 잘 상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조용하고 낯가림도 많아요.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도 어려워하고요. 그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때 다쳤던 허리가 쑤셔오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년의 가식과 거짓말이 절 더 분노케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이 튀어나왔죠. 조용하고 낯가림이 많아? 어른을 어려워하고? 그럼 내가 본 년은 니년 쌍둥이인 거니? 아니면 니년도 무슨 정신병이 있어서 인격이 2개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오늘은 안 했지. 내 앞에서 있는 가식 없는 가식 떠느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너 스스로가 알걸. 네? 저 스스로요? 제가 어머님을 오늘 처음 뵀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죄드릴게요. 죄송해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어허, 이년 봐라.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겠다.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이러고도 기억이 안 나나 두고 보자, 이년아. 열이 받았던 저는 그년의 머리카락을 낚아채고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끌고 온 그년의 머리를 욕조에 처박게 하고 샤워기로 물을 뿌렸죠.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그녀는 발버둥을 치며 공중에 손을 허우적거렸어요. 그러면서 얼굴에 쏟아지는 물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캑캑거리고 있었죠. 어머님,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저 이러다 죽겠어요. 너 이래도 기억이 안 나냐? 반대로 해야 기억이 나나? 내가 욕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기억이 나겠지? 어머님, 그게 무슨... 설마... 이제야 기억이 났어?
그래, 내가 누군지 알겠니? 우리 참 오랜만이다, 그치? 근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너처럼 쓰레기 같은 년을 우리 집 예비 며느리로 보게 될 줄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어디 한번 네 년도 그날 내가 겪었던 일 그대로 당해보자. 이 년이 어디로 움직여? 가만히 물에 처박혀 있어야지. 화장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베란다에서 남편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있던 아들이 뛰어왔어요. 그리곤 자기 여자친구를 고문하고 있는 절 말리려고 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너 인연이 누군지 알아? 인연이 네 엄마 목욕탕에 집어 던진 년이야. 내가 인연 때문에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승연이를 전에 보신 적이 있단 말씀이세요? 그래. 인연이 우리 목욕탕에 왔지. 와서는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 인연이 규민이 너 앞에서는 요조숙녀처럼 굴었는지 몰라도 우리 목욕탕 와선 별의별 진상짓을 다 했어. 공공장소 예절은 지가 안 지켜놓고 좀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야야거리면서 대들질 않나. 지 엄마랑 우리 집 목욕탕 값이 비싸네 뭐네 하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질 않나. 이게 다가 아니여. 엄마한테 세심 맡겨놓고 때가 덜 나왔다고 하면서 또 자기 피부 다 망가뜨렸다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화를 내더라. 그게 말이 되니? 때가 덜 나왔는데 피부가 어떻게 벗겨지고 망가져? 그리고 애초에 때도 한 바가지 나왔어. 그런데도 돈 내기 싫어서 인연이 악다구를 썼다고. 그래서 내가 이 거지 같은 년 상대하기 싫어 보내려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또 무시한다고 내 면전에 욕을 하더라. 그래서 나도 한마디 했더니 인연이 엄마를 밀치는 거야. 머리통 깨질 수도 있는 욕탕 쪽으로. 머리가 아니라 허리가 먼저 부딪혀서 다행이지. 까딱했으면 네 엄마 머리 깨질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 인연이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허리 부딪히고 욕탕에 빠져 있는데 후다닥 도망을 가더라 인연이.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이지 잘못하다간 엄마 잘못될 수도 있었어.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서지 못한 채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까. 인연이 그만큼 못된 년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러고 있지.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조금 전까진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승연이를 좋아하셨어요? 내가 너 결혼한다고 하니까 들떠서 그런지 아니면 인연 화장한 얼굴을 몰라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전까진 나도 몰라봤다. 그러다 아까 얘가 날 위로해주겠다고 곁에 왔을 때 그 가슴팍에 있는 문신 보고 기억이 났어. 그때 목욕탕에서 본 문신과 똑같았으니까. 그제야 그때 얼굴이 겹쳐서 보이더라. 그래서 아까도 내가 목욕탕 운영 안 하는 척하면서 애를 떠봤던 거고. 그랬더니 알아서 제발 저리던데. 없는 목욕탕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목욕탕 안 가려고 용을 쓰고. 그래도 어머니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착각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그거 저 아니에요. 저 보셨잖아요. 제가 그런 행동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정말 억울해요. 그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니까 해명할 수 있어요. 제가 해명할게요. 그러니까 제 머리 좀 놔주세요. 인연이 그새를 못 참고 또 거짓말을 해? 야, 너라는 증거 있으면 너 그땐 어떻게 할래? 나도 너처럼 널 욕탕에서 밀어도 되냐? 그래서 머리 깨트려도 돼? 금이나, 인연 말 듣지 마. 인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인연이 내 허리 다치게 한 년이라는 거 200%, 300% 확신해. 네가 못 믿겠다면 내가 우리 목욕탕 입구 CCTV 파일 가져오마. 전현이 들어오는 거랑 나 밀치고 도망갈 때 찍힌 입구 CCTV가 있으니까. 내가 지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동영상 파일 따로 보관해놨어.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래도 인연이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땐 인연 얼굴 싹 다 본 우리 언니들, 단골들 데려와서 확인해보자. 그래도 인연이 팔빼말 수 있나 보자고. 에이씨,
내가 거길 왜 가서...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 전부 사죄드릴게요. 근데 그땐 제가 결혼 관련으로 한창 예민해 있을 때라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짜증을 다른 사람한테... 야, 이승현, 그만 말해. 오빠... 오빠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어. 너 우리 어머니께 그런 짓 하고도 오빠라는 소리가 나와? 그리고 그렇게 조신한 척 요조승려인 척 하더니 그게 전부 가면이었던 거야? 가면 뒤 네 본 모습은 생 양아치인 거고? 오빠, 오해야, 오해. 내 말 좀 들어봐. 오해는 무슨 오해?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너 그 꼴 그대로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나 우리 어머니께 그따위 짓한 여자와 결혼은 물론이고 아는 사이로 남기도 싫으니까 꺼져. 꺼지라고! 제 말을 믿어준 아들은 더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그녀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아들이 자신에게 꽂혀있던 빨대를 스스로 뽑아버렸죠. 이후 정체가 밝혀진 그 못된 년은 비틀거리며 우리 집을 떠났고 아들은 제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어왔습니다. 전 괜찮다고 말하며 아들을 위로해줬고요. 제 아들이라서 무조건 위로해주고 감쌌던 건 아니었어요. 속은 사람보다 속인 사람이 못된 거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면을 쓴 그년을 상대해봐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믿었던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아들을 제가 위로해주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매일매일 전화통화를 했죠. 이후 아들은 잘 극복해 나갔고 그 진상인 년들과는 아예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람에게 진상인 두 모녀의 소식을 듣게 됐죠. 바로 우리 목욕탕 단골인 언니였어요. 아유, 선정아, 너 우리 동네 사기 사건 터진 거 알아? 사기? 여기 이 동네에서? 아니, 뭔데? 아유, 그게 진짜 대박 사건이야. 왜 여기 목욕탕 와서 지랄 팔광했던 년들 있지? 걔들 사기로 잡혀 들어갔어. 어? 무슨 사기로? 그 딸년이 의사랑 뭐가 있었나 봐. 근데 그년 엄마가 자기 의사 사위 병원 올려줄 거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거지. 그러면서 돈 보태주면 월에 이자를 얼마씩 주겠다고 했고. 근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야. 병원 올린다고 했던 사람이 부동산 계약서 한 장 못 보여주고 의사라는 사위 만나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지. 그래서 엊그제 경찰한테 잡혀갔다고 하더라고. 하마터면 제 아들 역시 공범으로 몰릴 뻔했습니다. 물론 그년과 연인 관계였고 결혼도 생각 중에 있었으니 조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연관이 없다고 판단됐어요. 이후 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라 범죄자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생각해서 이별의 후유증 같은 건 없이 잘 지냈죠. 그리고 지금은 신원과 내면이 확실한 사람을 만나는 중이에요. 곧 있으면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 이번엔 저번처럼 너무 들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들뜨면 원수의 얼굴도 잊어버린다는 걸 깨닫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말에도 흥분하지 않고 내 아들과 결혼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해요. 이번엔 며느리 될 아이 잘 확인해서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